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급격한 이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앉은 자리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뭐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발달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철 타고 다니면 다 신문을 봤는데 이제 신문 자체를 보는 사람이 이제 거의 뭐 없습니다. 뭘 봐요? 전철 타고 다니면 스마트폰. 응?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는 게 다 되잖아 이제는. 응?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거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돈 거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어떤 일정 관리 뭐 여기서 이메일 뭐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이제 스마트폰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만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왜? 현대를 우리가 학생들을 졸업하고 직장인들을 뽑는 것들은 그 전문성에서 있는 것도 뽑지만 전문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뽑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왜?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예를 들어서 향상시키고 또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몸과 몸이 부딪히며 자랐던 우리의 과거 청소년들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대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또래 간의 이제 신뢰가 어떤 면에서는 깨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고 유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직접 경험해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을 길러서 적극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효과는. 두 번째는 또래들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참여들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 관리라든지 이 지식을 알게 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가 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여기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면 청소년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그런 어떤 활동 속에서 이 자신감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것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친구들 간에 어떻게 돼요? 유대관계 증진을 시켜서 사회성 역량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목적은.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활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이 신체를 발달하게 한다는 이러한 어떤 목적이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새롭거나 도전 정신을 매우 필요로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돼요? 점차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목표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적이 이런 것들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떤 그런 사회성 역량과 신체의 균형 잡힌 이런 발달을 통해서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표는 이런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두려움을 어떤 면에서는 극복하고 여기에서는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어려운 문제상을 탈피했을 때 이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현 수준보다는 어떻게 돼요? 보다 한 단계 어려운 과제를 정해서 도전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동료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있던 차이점, 이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힘을 합쳐서 실행할 수 있는 이 과제를 지도자에게 이제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목표는 어떤 이런 환경 및 학습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자, 고등학생 대상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여기는 아까 뭐라 했죠? 이 벽을 넘어서라 했잖아요. 벽을 넘어서 이런 어떤 사례는 환경과 대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요구 분석은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이 어떤 면에서는 사례가 뭐 있죠? 벽을 넘어서 이 벽을 넘어서의 사례는 어떤 요구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자, 일정 및 내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일정 및 내용입니다. 자, 벽을 넘어서. 자, 첫 번째 벽을 넘어서 이 프로그램 일정 보면 자, 우리가 이제 4일차라 했잖아요. 4일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 1일차에는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온다 그러면 이제 도착하고 접수를 하고 숙소 배정을 하고 계획식에서 뭐 생활 안내라든지 안전 교육을 하고 자,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이제 가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으쌰으쌰 뭐 야간 미션 이건 이제 보면 야간 미션 샤행이 있네요. 야간 미션 샤행이고 그다음에 끝나 그러면 개인적인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2일차는 여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 일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스크립트들 그다음에 다 같이 이제 야간 사행을 통해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차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게 평창이다 보니까 이제 평창 국립 이제 수련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다음에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 및 뭐 여기 어떤 이런 암벽 이런 어떤 등반 기초 코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반을 하고 중급 코스를 하고 또 뭐 모닥불 놀이 장기자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기상하고 알전자 반납하고 뭐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목표 설정과 이제 다짐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후기를 이제 쭉 써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수료증 같은 것도 이거 줘서 이제 어떤 무슨 기념도 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수료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또 심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지도할 때 이제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 계획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것들을 어떤 쓸 때 이제 지도안을 쓰잖아요. 자, 이제 활동명이 뭐냐? 다 같이 으쌰으쌰 야간 미션 산행입니다. 자, 그래서 활동 목표는 뭐냐면 야간 산행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모험심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산행을 왜 하느냐? 야간 산행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모험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야간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담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에 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력 프로그램에서 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공동묘지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또 공동묘지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력 훈련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이제 위화감을 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내가 이제 간이 있으면 이 간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 이 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명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그 쓰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야간 미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모험심을 증진시키고 자, 조별 미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조언관에 어떻게 돼요? 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야간 미션을 통해서 모험심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야간의 어떤 그런 조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서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아직 담력, 모험심을 이게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서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조별 미션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모험심을 이제는 신장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담당 그 지도자는 운영 지도자고 소요 시간은 90분이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고등학생 30명을. 그래서 늘 보면 이제 뭐 25명에서 30명, 조금 넘으면 한 3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보조 어떤 그 지도자 뭐 한 명에 보조 뭐 2명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이제 진행되죠. 활동 장소는 이제 원내에서 이루어져 간다. 자, 그다음에 지도 과정의 세부 내용을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 늘 보면 이런 지도와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간 미션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입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늘 그 아까도 했지만 도입에서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분에서 뭐 10분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60분인데 만약에 실습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15분에서 뭐 10분에서 15분 많게는 20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도입 단계에서는 활동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모험심을 신장하고 조언관의 의사소통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야간 산행, 야간 미션 산행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여기에서는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10분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개 단계에서는 이 야간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 야간 산행의 위험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건 주변의 숙지와 안전한 행동 요령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뭘 봐야 돼요? 지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그래서 현재 위치와 지도 보는 요령을 이제 알려주고 또 숙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진 시간에서 여러 가지 제시된 이 힌트, 미션이죠. 여러 가지 어떤 최대한으로 이제 포스트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 함수죠. 시간 함수. 그 시간 내에 이것이 돌아오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초 활동 장소로 복귀하는 이건 어떤 시간 함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야간 미션이라든지 어떤 그렇든 뭘 찾기 위해서는 이 시간 미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씩 영화를 본다. 뭐 여러분들 군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목표와 탈취하고 그러게 되면 정확한 정해진 시간 내에 여기를 목표 탈취를 하고 정해진 시간 그 위치에 도달해서 또 다른 어떤 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발견돼서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일전은 복귀 장소로 활동 장소로 복귀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포스트 정답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활동 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다음에 준비 물품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고, 그다음에 준비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야간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펜 지도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도라든지 볼펜, 체크지, 손전등, 구급락 뭐 야간에 또 이동하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이제 단계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인적 물적 선정 및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인적 자원에서는 뭐 있을까요? 이거를 운영하는 어떤 총괄 운영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 운영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뭐 부장이라든지 뭐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개발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교육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자 이거는 뭐 운영 지도자 뭐 3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레크레이션 진행이라든지 야외 활동 진행 가능자가 이제 여기에서는 교육이 3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지도자 1명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자들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3명이 필요하고, 자, 물적 자원에서는 자, 여기 이제 아까 장소가 평창 그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공동 이용 시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 숙박 프로그램을 뭐 이용하는 어떤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숙소,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특화 시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지정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장소가 이제 대체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적 자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 있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제 캠프 추진 이제 일정표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운영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 프로그램인데, 자, 2022년 7월 중에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국 고등학교에 공문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8월 중에는 거기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접수를 해주죠. 참가자들에. 그 다음에 모집 완료라든지 최종 인원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 용품을 구매하고, 캠프 사전 준비를 하고, 진행사항 체크라든지 숙소 배정을 하고, 인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캠프 요령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중은 어떻게 돼요? 이제 벽을 넘어서 이제 캠프 운영을 한다. 그럼 매일 사전 사후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고객 만족도 및 평가 도구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평가회의를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결과 보고를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항상 무엇이 있느냐면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 준비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 계획 수립하면 이제 이런 준비, 실행, 평가 단계를 쭉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래서 계획 실시 보고라든지 이제 진행 일정을 확정하는 거죠. 우리 뭐 상급자들에게 이게 올라가면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대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대장, 중대장, 대장, 소대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정 단계가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계획 보고를 이제 대대에서 훈련한다면 대대장이 뭐 연대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사단에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및 모집을 한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하고, 보도 자료를 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연계 기관의 협조와 참가자 모집을 하고,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모집을 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하 부대라든지 인근 그 부대에 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저가고, 자, 지도자 학부 및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훈련을 한다, 일본을 훈련한다 그러면 자,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는 있는데 교관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인접 그 지도자 여러 가지 어떤 섭외를 하고 이런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접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다 준비할 사항은 뭐 공간이라든지 장비, 도구, 비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확보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실행 단계는 아까도 있지만 도입 단계, 전개, 정리 단계에 이루어진다. 도입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과 관계 형성 등 관계된 어떤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이 단위 프로그래밍을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항상 이런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소감문을 작성을 하고 뭐 영상 상영이라든지 소감 발표를 하고, 반드시 저는 보면 소감문 작성을 하고 작성한 거를 내서 뭐다 발표를 하면 좋겠지만 이걸 발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지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자, 지도자 평가와 아까 그 청소년 참가 청소년 평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평가는 뭐 형성 평가. 여기서 형성 평가는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학생이나 이 교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평가가 이제 여기서는 형상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는 어떻게 돼요? 뭐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 교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면에서 교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쪽지 시험 있잖아요. 이걸 형성평가라고 하고 중괄이나 기말은 총괄평가 이렇게 되잖아요.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효과성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효과성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어떤 대상자들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또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예산 편성입니다. 자,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의 사례는 예산 편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편성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석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홍보는 어때 이루어졌냐? 자, 보도자료 배포를 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배포하고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이 벽을 넘어서 이 사례는 구체적으로 홍보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평가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자, 평가에서는 이제 효과성 평가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그 활동 전과 활동 후는 상당히 이제 변화된 그런 문제, 여기에는 이제 갭이 있는데 활동 전하고 후하고는 항상 갭이 있다. 그러면 역량 개발 효과가 이제 끝나고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런 것들이 신체 역량, 뭐 시민연애, 리더십, 대인관계, 갈등 조절, 문제 해결, 성취 동기, 자아 형성 이런 것들을 활동 전에 어떤 그런 평가와 그 다음에 활동 후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갭을 통해서 역량 개발가 얼마나 효과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여기에서는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또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만족도 평가 체계도입니다. 만족 모형은 여기에서 보면 자, 만족 지수가 누구냐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활동의 만족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절대적 만족이 있고 상대적 만족이 있고 감정적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을 이제는 만족을 통해서 선행 요인 모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지도자와 어떤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를 만들어가는데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 편의성과 전문성, 그 다음에 지도자는 전문성이 있느냐, 신미성. 여기 신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의식이냐, 뭐 그러니까 신미성.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활동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냐, 이 아름다움이 있느냐, 뭐 흥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은 그거를 이제 평가를 또 하게 되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감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 환경에 있어서는 아까도 여기 신미성 있잖아요. 신미성, 아름다움, 뭐 전문성, 그 훈련을 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시설 환경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시설이 쾌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선행 연구의 모형이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여기에 청소년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통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면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뭘 통해서 이루어져 가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과정은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사전과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그 과정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환류 체계 이제 체계인데 뭐냐면 자, 사전 평가와 과정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을 운영자들이 세심하게 어떻게 돼요?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제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카운슬링 하는 거죠. 카운슬링. 카운슬링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사전 과정 평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운영자들이 세심하게 이 모니터링하고 카운슬링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일일 평가서를 만드는 거죠. 일일 평가서. 일일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캠프 운영에 이제는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이제 일이 이제 이뤄가는데 이건 뭐냐면 자,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 활동 안에서의 어떤 효과성을 확실하게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해서 결과 분석이라든지 문제점 조사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돼요? 캠프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 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캠프 운영입니다. 운영. 사전평가 실시하는 거죠. 아까 청소년의 사전 효과성을 실시하고 과정평가, 운영지도자 관찰이라든지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카운팅 하잖아요. 모니터링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이 효과성 실시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요걸 통해서 이제 사전에 이 그 조치 개선을 통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이 이제 사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는 향후 이제 개선을 통해는 거죠. 이게 이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캠프 운영을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개선 조치할 것이냐. 여기에서 운영의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사전 평가, 사전 실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지 어떤 그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각자에 따라서 이제 교육이 이제 다를 텐데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어떤 면에서 최초로 이런 어떤 이것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결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실제 두 개 과정을 했잖아요. 중학교에 이제 그 어떤 그런 폭력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신감을 넘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두 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대입할 수 있는 거는 대입하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좀 보완해서 또 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그 개발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고 유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실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